예,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40여일 만에 공전을 끝내고 국회가 정상화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각 당의 속내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원구성 협상에 대한 평가하고 또 향후 국회 내 현안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국회 공백이 40여일 동안 있었는데 이제 원구성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원구성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제 4개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또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각 당의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이 정기국회 직전까지 이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그나마 저희 평화당이 주장했던 대로 재헌절 이전에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장단 선출 방식이나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과거 거대 양당 중심이었던 잘못된 국회 운영 관행이 답습되었고 보다 좀 개혁적인 국회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결국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게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문제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근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맞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모든 법안이 하여튼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길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법사위가 상원이고 위원장이 지나친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는 지금 국회법상 법률안에 대해서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이 있을 뿐이고 다른 상임위에서 의결을 한 내용을 수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떤 한 명의 의원이라도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걸 제2 소위원회에 계류시켜서 사실상 모든 법률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올릴 것이냐 말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사실은 무소불위였던 권한을 행사해왔던 건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데 그게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사실은 좀 권한을 남용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이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 전체에 어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더구나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서 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을 할 것이 극히 제한되기 때문에 또 이제 법사위가 그런 권한이 사실상 월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제기되고 그것이 각종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좀 개혁을 해야겠다는 논의가 이번에 제기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SNS 통해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언급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일각에서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결국 물밑에서 운영위하고 법사위 하나씩 이렇게 나눠 먹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협체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국회의장과 운영위원장은 같은 당에 맞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법사위는 오히려 국회의장을 맡지 않는 당에서 이 맞는 것이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지금 민주당 출신에서 의원들 중에서 의장이 나오고 운영위를 맡을 경우 야당에서 법사위를 맡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데 과거 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각종 개혁 입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막는 그게 좀 구태를 했던 경우가 좀 많아서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 천정배 의원 말씀은 그걸 언급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법사위원장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은 일반적으로는 지금 맞는 말씀이고 국회에서도 공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협상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특수활동비의 제도 개선이라거나 이 법사위 운영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논의 과정에서는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좀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남용했던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하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 방안으로 제시됐던 것은 현재 제2소위를 폐지를 하고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회부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라. 거기서 그러지 말고. 돌려보내고 거기서 그 법사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재심사를 해서 다시 의결이 될 경우는 그 법사위로 안 가고 본회의로 바로 직행시키자 하는 그 안이라거나 또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는 타 상임위원회의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이게 위헌 여부가 있느냐 또 다른 법률과 상충되지는 않느냐 그런 심사에 국한하도록 하자. 또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좀 단축시키자. 또 실질적인 관행상으로 지금 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장관들을 불러가지고 다 자세히 심사를 했는데 맞습니다. 법사위에서 이제 장관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해서 심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갑질 관행도 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자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3당 민주당이나 저희 뭐 평화당이나 이 바른미래당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차제 조문화해서 이걸 이번 확실하게 고치자 했는데 한국당에서 반대를 해서 아까 이런 그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합의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제시하신 방안들이 결국 입법화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법이 개정돼야 되는 사안이죠. 국회법 개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이 이제 맡은 이상은 결국 법 개정 상황에서는 기존의 제도 관행대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사위에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법사위를 맡게 된 한국당에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한국당이 앞으로도 이 법사위 운영 개선을 반대하고 과거의 구태인 그 권한 남용을 답습한다면 그것은 권한이 아니라 비수가 되어서 스스로를 저는 해칠 것이라고 봅니다. 법사위를 그런 식으로 하고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반대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과연 한국당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를 한국당에 맡게 된 것은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엄숙한 어떤 책임감을 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국민을 위해서 좀 좋은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이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님이 지금 좋은 말씀 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상설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그 평화정의 모임에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신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같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시던데요. 이게 후반기 국회에서 어느 선까지 논의가 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이제 지방선거 전에 그 헌법 개정 문제가 사실은 이제 무산되었습니다만은 이 헌법은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권력 분산과 선거제도 개편이 사실은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다시 이제 논의가 되어야 하겠고요. 특히 우선 하반기 국회에서 꼭 처리할 과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거대 양당들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서 좀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 이제 6.13 지방선거후에는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선에 아주 적극적이거든요. 그동안 또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안에 대해서 이 비례성 강화 원칙을 표명을 하셨었고 민주당도 이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국회에서 또 이렇게 좀 소수당의 위원장을 맡은 만큼 거대 정당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 선거제도의 개편을 하반기 국회에서는 좀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미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법안도 나와 있고 하니까 좀 합의만 빨리. 예를 들어서 투표는 50%를 득표하지 못했는데 의석수는 90%를 이상 가지고 하는 것이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좀 아까도 그 운영위 산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논의할 거다 이런 네네. 말씀 이제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관련돼서 민주평화당의 입장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국회뿐만이 아니라 이 특수활동비 제도는 행정부 입법부를 막론하고 이 제도를 대폭 개편을 해야 합니다. 네. 특수활동비는 그냥 국가의 안보라거나 기밀 유지를 위한 수사활동 등에 아주 최소화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맞고 네.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활동이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반드시 그 증빙서가 첨부돼야 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네. 특수활동비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기도 하고 네. 증빙도 사용에 강화하고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눈먼 돈이 아니라 네. 어떤 활동에 얼마만큼 지급했다는 것 증명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게 좀 주제를 바꿔서 그간에 계속 얘기가 되었던 게 민주평화당,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겠다. 이런 언급들이 계셨는데요. 이건 계속 추진되는 건가요? 예, 뭐 개혁입법연대라는 게 어떤 특정 시점에 필요해서 뭐 논의가 됐던 것이 아니고 네. 국민들이 어떤 촛불혁명에서 요구받았던 여러 가지 그 개혁입법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전반기에 거의 통과를 못 시켰거든요. 예. 어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 거기에서 성과를 나타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거처럼 이렇게 뭐 당별로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라 좀 개혁적 성향의 이 3당이 연대를 형성을 해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동력을 확보를 해보자 이제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하반기 국회에서도 추진을 확실히 이제 할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개혁 입법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이제 상대방 당들과의 협치가 되지 않으면 그 역시 네. 국회 선진화법 있는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협치를 해 나가더라도 국회에서 이런 개혁법을 현실화시키는 좀 동력을 더 모아보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력이 모아지게 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지금 사실상 기일이 다 된 경찰청장의 청문회나 이제 대법관들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야죠, 먼저. 날짜까지 협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역사적인 현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기 해결하지 못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선거제도 개편 문제.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그렇죠. 비롯해서 네.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과 고용 불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고 국회 차원에서 대안 제시를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이제 이 개혁입법연대 관련해서 이제 협치 또는 뭐 연정 심지어 이제 합당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무소속의 송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또 강길부 의원 해가지고 민주당 입당설까지 있던데요. 네. 이게 이제 그 협치나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연대나 이런 거에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뭐 이제 우선 1차적으로는 그 개혁입법연대가 결성이 되어서 이런 개혁 과제들이 하나하나 추진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연대의 강도를 더 한 단계 높인 뭐 연정이라거나 네네. 또는 아까 통합이라거나 그런 네.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통합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예. 오히려 지금 이제 지방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쪽에서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이 정계 개편의 어떤 과정을 네. 좀 겪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 그런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면 예. 또 다른 쪽도 결국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하반기 국회에서 그런 부분은 아직 그건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평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송금주 의원, 이용호 의원 아까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소위 그 바른미래당의 비례대표 상임방 네네, 박주연, 그렇습니다. 이상동, 장정숙 의원에 대해서 그 정당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평화당에 당원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이중당적 문제는 없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도 지금 세 분 의원들이 저희 당의 당직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중 당적을 이렇게 해당되는 문제 있는 그런 권한은 제외하고 거의 사실 이제 이번 이 문제가 제기된 건 저희들이 8월 5일날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었는데 8월날 전당대회에서 네. 이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전당대회 때문에 이중 당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장병원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